백신도 병원도 없던 조선, 전염병은 어떻게 막았을까? 1. 전염병은 조선에서 일상이었다. 조선은 의외로 전염병이 매우 자주 발생한 사회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재난이 아니라 기록을 보면 거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역질, 온역, 호열자, 두창, 마마라는 표현이 수없이 등장한다. 특히 역질은 오늘날의 장티푸스, 콜레라, 홍역,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을 통칭하는 표현이었다. 백신도 없었다. 현대식 병원도 없었다. 세균이라는 개념도 몰랐다. 그렇다면 조선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을까? 2. 국가가 먼저 움직였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왕이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행정 지시였다. 실록을 보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왕이 내리는 조치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첫째, 약제 배포. 둘째, 구휼미 지급. 셋째, 격리와 이동 통제. 넷째, 의관 파견. 예를 들어 세종 19년 전국에 역질이 퍼졌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세종은 즉시 해민서와 전이감에 약제를 준비하도록 명령하고 지방에 약을 내려보내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상징 조치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의료 대응이었다. 3. 조선의 의료 시스템. 조선에는 병원이 없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현대식 병원은 아니었지만 의료기관은 분명 존재했다. 대표적인 기관이 다음과 같다. 전이감, 해민서, 재생원, 활인서. 전이감은 왕실 의료기관이었다. 왕과 왕실 가족을 치료하는 기관이었다. 해민서는 일반 백성을 치료하는 기관이었다. 한양에 위치했으며 약제를 조제하고 진료를 담당했다. 활인서는 특히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운영된 기관이다. 활인서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였다. 전염병이 돌면 활인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다. 4. 격리는 이미 존재했다. 조선은 세균을 몰랐다. 하지만 전염병이 사람 간 접촉으로 확산된다는 경험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실록에는 환자를 따로 두라, 마을을 폐쇄하라는 명령이 반복된다. 특히 심한 역병이 발생하면 환자를 도성 밖으로 옮기거나 마을 자체를 통제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방역은 아니지만 분명한 격리 정책이었다. 활인서 역시 도성 외곽에 배치되었다. 이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간적 분리였다. 5. 약은 무엇을 썼을까? 조선은 동의보감과 같은 의서를 기반으로 치료를 시도했다. 1613년에 완성된 동의보감은 허준이 편찬한 의학서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처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온역에 대해서는 해열해동 약제를 중심으로 처방했고 두창의 경우 체질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 제시했다. 특히 두창, 즉 천연두는 조선에서 매우 두려운 질병이었다. 생존하더라도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치사율도 높았다. 조선 후기에는 중국에서 전해진 종두법이 들어온다. 이는 18세기 후반 정약용 등이 기록으로 남겼다. 완전한 백신은 아니었지만 면역을 유도하려는 시도였다. 6. 왕은 왜 기도를 했을까? 실록에는 전염병이 돌 때 왕이 사찰이나 종묘에 제사를 올리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보면 안 된다. 당시 국왕은 하늘과 국가를 연결하는 존재였다. 전염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늘의 경고로 해석되었다. 그래서 왕은 스스로를 반성하며 과인의 부덕함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통치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이기도 했다. 7. 세금은 줄였다. 전염병이 돌면 농사가 무너진다. 노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은 세금을 감면했다. 진율, 감면, 면세라는 표현이 실록에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사회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노동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국가 재정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8. 가장 무서웠던 질병, 호열자. 19세기 조선을 공포에 빠뜨린 질병이 있다. 호열자, 오늘날의 콜레라다. 1821년, 1859년, 1886년 등 조선 후기 여러 차례 대유행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올라온다. 이때 조선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도성 출입 통제, 장례 절차 간소화, 시신 매장 지침 강화, 약제 대량 배포. 특히 시신 처리가 중요했다. 부패한 시신이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9. 민간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국가의 대응과 별개로 민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집문에 부적을 붙이거나 마마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두창은 특히 마마라 부르며 신격화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 약제 치료도 병행되었다.
즉 조선 사회는 의학과 신앙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였다. 10. 전염병은 사회를 흔들었다. 전염병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흔들었다. 노비가 도망치고 장례가 밀리고 시장이 멈췄다. 실록에는 도성이 적막하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것은 도시 기능이 멈췄다는 의미였다. 11. 조선은 완벽했을까? 아니다. 의학 지식의 한계는 분명했다. 세균을 몰랐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경험적 방역, 격리, 약제 배포, 구휼 정책,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구조는 분명 존재했다. 이는 단순한 중세적 방치 사회가 아니었다. 백신도 없었고 현대식 병원도 없었지만 조선은 전염병을 방치하지 않았다. 국가는 움직였고 의료기관은 작동했고 격리는 시행되었고 세금은 줄었으며 약은 배포되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시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국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기록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